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출의 전라북도 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함윤호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회 의한 것임을 알려드리면서요. 오늘은 전라북도 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두 후보를 모시고 각 정당별 정책과 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유권자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오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리면서요. 먼저 기호 7번 녹색당의 김선경 토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김선경입니다. 다음은 기호 6번 민중당 전권희 토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전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개별 질문, 공통 질문, 그리고 공약 발표, 아울러서 집중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중 토론은 주도권 토론으로 한 후보에게 10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을 활용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질문과 답변의 제한 시간은 후자들의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KBS 모바일 동영상인 마이케이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아울러서 페이스북, KBS 뉴스 전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조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토론자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전북 도민 여러분. 녹색당 비례 후보 7번 김선경입니다. 전북의 토 정치, 기득권 정치에 대안을 찾고 계신다면 녹색당을 주목해 주십시오. 녹색당은 2011년에 창당되어 지금껏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정당입니다. 다른 정당들이 수없이 이름을 바꿔가며 자신들의 당리당략의 골몰에 있을 때 녹색당은 페이퍼 당원이 아닌 풀뿌리 진성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한결같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일궈왔습니다. 녹색당은 다른 정당에는 없는 평등 문화 약속문을 읽고 실천하는 정당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소외시키는 관습과 사회 제도가 여전합니다.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가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전북도 변화해야 합니다. 많이 갖는 것, 경쟁에서 이기는 것, 나와 다르면 배척하는 것, 개발을 위해서라면 환경 파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동물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는 문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전권희 토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도민 여러분. 기호 6번 민중당의 전권희입니다. 도민 여러분, 민중당 아직은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지의 불무지에서 대한민국에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주장해서 한국의 복지혁명을 만들었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싸우다가 강제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기억하시죠? 민중당은 비록 짧은 정당이지만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전신하고 있는 정통 진보 정당입니다. 4년 전 박근혜 정권이 무도하게 정당을 강제 해산시켜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지만 다시 이렇게 4년 후에 민중당으로 떳떳이 부활해 돌아왔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지금 각계에서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의 열망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합집산과 당리당략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전혀 준비할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민중당은 전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함께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토론자의 기조 연설이었고요.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선건희 법정 토론회입니다. 질문은 정확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원 겸직 금지에 대한 방안인데요. 지방의원들의 이권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면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의원은 연평균 5,700만 원, 시군 의원은 3,800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의 영리를 위한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안, 답변을 하실지 먼저 이번에는 전권희 토론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선거 때마다 특히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의원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방의원들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의정비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의원 되자마자 자신의 이권을 개입하고 심지어는 업체들과 유착돼가지고 도의원 재량 사업비마저도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중당은 지방자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돼 있는데 지방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너무 허점투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겸직 금지를 확실하게 해서 더 이상 지방의원들이 이런 의정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의원들의 그 영리 활동을 거래하는 금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에는 현재 수의계약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한이 특히 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서 원칙적으로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와 함께 영리 활동에 대한 확실한 정보 제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다음은 김성경 토론자의 답변입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지점이고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겸직 금지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다른 의원이나 국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협동조합의 임직원, 교원을 제외하면 겸직 금지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는 법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적지 않은 의정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2015년에 전북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영리행위 신고 등을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법률로 명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겸직 금지의 기본 틀을 만들고 조례를 통해 세부적으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경 토론자에게 질문을 드리죠.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혹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가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녹색당은 한 발 더 나가서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그 배경과 또 추진 계획에 대해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히 시민의 이동을 돕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돕는 공공 서비스로의 기능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으로의 정책 기준이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는 버스 회사와 그 회사의 보조금을 지불하는 지방 정부가 노선과 요금을 결정하는 체계에서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그 수단을 운영하는 노동자 중심으로 공공교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실 아직 준공영제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전 공영제로 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의원이 도지사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 공영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는 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의회로 들어가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도청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녹색당은 현재 서울시장 후보와 제주도지사 후보가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시행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시행 방안을 마련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민중당 전권희 토론자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면 이제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될 텐데 그 시행 앞두고 전라북도에서만 무려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민중당은 도시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서 훼손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 그리고 예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세우고 있는지 답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공원 얘기에 앞서서 이 문제는 비단 작은 도시공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인해서. 특히 전라북도가 지금 거의 익산을 비롯해가지고 가장 미세먼지 극심한 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숲을 만들고 동원을 만드는 문제는 우리 환경을 지키고 우리 전라북도를 지키는 문제다.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부산시에서도 2019년도에 올해 추경 예산 384억 원을 편성해서 도시공원을 현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에서 지방채나 특별회계 기금을 활용해서 올해 2018년부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도시공원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도시공원 일몰 해제가 다가오면서 이거에 대한 난개발,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좋은 이런 땅에 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시민의 품으로 와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 곳으로 지금 다들 관심이 가고 있고 이를 또 지자체가 묵인 방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전북도와 지자체에서는 주요 공원에 아파트 개발을 하려는 이런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중단하고 도시공원 조성 기방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각 정당이 준비한 공약들 중에 2가지 정도 중요한 공약 중에서 추진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매니페스토의 5대 원칙인 이유, 목표, 방법, 재원, 소요 기간에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권희 토론자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지금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내세웁니다. 각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빌공짜가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저는 공약이라 한다면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뭐니 해도 농도입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생명 도시를 지금 21세기 전략 산업으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현재 갈수록 농촌 농업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중당에서는 농업 대혁명을 주창하면서 농업 혁명을 통해서 연관 산업을 연관시켜서 새로운 전라북도의 활로를 열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먹거리 산업이고 미래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먼저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민수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은, 가장 중요한 근데 농민에 대한 아무런 지금 보상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농촌이 다 몰락하면은 전라북도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농민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농민들에 대한 보상, 소득 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최소한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부터 시작해서 농민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고 이 예산이 2천억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 전라북도 예산에 비한다면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당 가능합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한다면 충분히 10만 농민에 대해서 농민수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노동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들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 상권이 살아납니다. 현재 올해도 정규직화가 추진되는데 여전히 지자체가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지침에서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문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토론자의 공약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녹색당은 4가지의 가치를 크게 공약으로 담아냈습니다. 인권 존중, 그리고 동물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성평등 문화,
그리고 새만금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를 공약에 제시했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를 시급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성평등 기본 조례를 통해 지방 정부와 관련된 사업들이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하고 공공정책에서 성인지 관점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동물권 침해를 감시하고 시정할 동물권익센터를 설치하는 데 있습니다.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축산 농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조례 제정도 시급합니다. 인권 교육을 강화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아내겠습니다. 배제되고 폭력을 경험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습니다. 새만금도 큰 문제입니다. 새만금의 난개발, 매립 중지시키겠습니다. 또한 철새들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해수유통 예산을 확보해 내겠습니다. 네, 두 정당의 공약들을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제 정책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후보가 함께 하고 있는데 한 후보에게 주도권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시고 또 본인 정당을 공약을 발표까지 하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선경 토론자에게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당에서는 최저임금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 그 최저임금 사업장 비정규직 노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 지난 작년 1년만 돌아보십시오. 그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실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마자 모든 후보들이 다 말을 바꿔서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망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민주당조차도 재벌들의 보수 언론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서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지고 상인들이 어려워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1,000원 올려서 1만 원을 얘기했는데 전부 다 재벌들의 논리만 가지고 집권 여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켰습니다. 야합해가지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그런데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국정점검회의에서 이걸 반박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전혀 경제에 악영향이 없고 오히려 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하루빨리 집권 여당이 정신을 차리고 애초에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공약을 현실화해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게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최저임금 이 문제를 해결한다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주도권 10분 이내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질문하시고. 계속 질문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북 지역에는 농사를 업으로 삼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중당에서 제시하신 기본소득 보전 공약 상당히 관심이 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녹색당에 있는 기본소득 공약과 일맥 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수당, 아동수당,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나오듯이 농민수당 문제도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농도 전북에서는 매우 사활적인 문제라 보고 있기 때문에 농민수당 문제를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함께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우 심히 동의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네. 평화 통일의 희망이 눈앞에 보이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민중당에서는 이번에
정치 통일의 기치를 걸고 공약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 경제, 통일 농업 실현 어떻게 제시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아까도 제가 기조 발언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민중당은 통합진보당을 전신하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5년 내내 종북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국회의원들 다 의원직을 잃어버리고 정당에 해산당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반도의 이 새로운 도래하는 정세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 새로운 봄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은 많은 상처가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통일을 주장하다가 정말 빨갱이를 몰리고 당이 해산된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반도 통일 시대에 맞게 전북에도 새로운 기회가 왔다. 저희 전라북도가 새롭게 웅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저희는 감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일경제, 농업과 통일을 결합한 통일경제, 통일농업으로 전북에 새로운 활로를 열자. 저희는 새만금 기지에 실패한 대기업 농사가 아니라 통일농업 전진 기지로 남북농업 교류의 산실 기지로 만들어서 전라북도가 새로운 통일시대에 통일농업의 중심지가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또 내용을 이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두 후보가 오늘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질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또 네, 본인 답변, 네. 후보의 생각도 같이 곁들여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사실 농업 문제, 통일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중당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안을 내놓고 계신가요? 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아직까지 정치권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고 여전히 청년 실업이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청년들에게 확인해 보니 청년들의 자립적인 생활 기반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나 높은 전월세 때문에 취업을 준비할 수 없고 그 반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악순환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청년 주거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청년들에게는 요즘 뭐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나오겠는데 청년들을 위한 월세 10만 원 정도 상한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좀 저렴한 월세 제공하고 그걸 통해 청년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이번에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월세 10만 원 상한제는 상당히 괜찮은 공약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저희 녹색당에서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문제가 바로 성평등 정책이기도 합니다. 청년들 안에도 분명히 이런 곤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기도 한데 민중당에서도 여성 성평등 정책 가지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지금 사실 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투 운동으로 온 사회가 홍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미투 운동의 본질은 여전히 하여튼 가부장적인 권력 위계에 의한 그 남녀 차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평등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지자체, 전라북도가 지자체가 이를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북도에 특별히 성평등 관련 기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위원회 등 담당 기구를 만들어서 좀 도내에서부터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성평등 제도와 문화를 정비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함께 협력하면서 도내에서 하루빨리 성평등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민중당과 함께 꼭 성평등 문화 이뤄내고 싶네요. 사실 복지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전북의 주요 이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시급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사실 보육이라든지 교육 문제, 장애인 문제 요거는 민중당에서는 어떻게 제시를 하고 계시나요? 네, 하여튼 뭐 저희 당에 많이 공약 말씀하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복지 문제는 하여튼 지금도 한때 저희가 예전에 꿈이 복지 사회가 꿈이었습니다. 복지 사회, 정의 사회가 꿈이었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출산부터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복지를 통해서 복지 전복 시대를 열자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출산 육아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현재 매우 취약합니다. 그 국공립 어린이 시설이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50%까지 좀 목표를 세워서 어린이집 확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이제 최근 관심이 높은 지금 노인들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서드 에이지라는 새로운 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 세대들이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사회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 빈곤과 이런 걸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중장년 세대가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드 에이지 세대에게 이런 사회 진출에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교육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들이 일하면서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서드웨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까지 저희가 새로운 복지 정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전북에서 제일 큰 이슈 고민거리가 사실은 노인 문제, 노후 문제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저희가 지방선거긴 한데 사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온 게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현재는 20만 원이고 기초노령연금 9월 달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게 차등 지급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 없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통해서 보편적 소득, 기본소득으로서 의미를 다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30만 원 노인 지급을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자,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쓰시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는 주도권 정책 토론 전건희 토론자에게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녹색당과 토론하면서 당의 공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이 아무래도 녹색당 그러면 환경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탈핵 이런 문제가 좀 많이 가장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탈핵에 대한 공약을 많이 쓰셨던데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지역 에너지 전환 기본 조례 말이 있던데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취지와 좀 시행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핵발전을 확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이 핵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홍보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핵발전 확대 기조의 정책을 탈핵의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핵심은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재생에너지의 개발, 그리고 이용, 보급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5년마다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에너지 전환을 수행할 지역 에너지 센터를 만들어서 핵발전을 대체할 지역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 주민들과 협의되지 않은 대체 에너지 시설은 좀 지양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부안에서 서남의 풍력 발전소 건설이 상당히 도민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장이 상당히 황폐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주민들과 협의되지 않은 대체 에너지 시설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에너지 협동조합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역 에너지 자금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핵발전소의 안전 상태도 동시에 감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영광에서 핵발전소에 사고가 날 경우에 바람 방향 등에 따라서 방사능 물질이 올라오면 사실 전북 지역이 순식간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발전소 사고 시 전북 전체에 30-40km가 아닌 전북 전체의 방사능 방호 물품 및 방제 장비 예산도 충분히 확보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체에너지 문제는 재생에너지 문제는 뭐 확고한 방향이 돼야 한다 보는데요. 늘 문제가 지역 주민 갈등 문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곳곳에 이런 암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갈등 모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의회에서 정치권에서 나서서 먼저 모델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그런 어떤 모델을 제시한 의원이 없었다고 보고요. 이제는 녹색당이 나서서 그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저한테도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성평등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주요한 공약을 하시던데 또 여성이시고 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눈에 띄는 거 보니까 그 성평등 기본 조례, 고위직 여성 할당제, 성평등 계약제, 저희도 고위직 여성 할당제는 검토를 했던 공약입니다만 성평등 계약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처음 듣는 그 개념이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취지가 성평등을 실현해 나온 건데 이에 대한 또 공약에 대한 좀 추가적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성평등 기본조례 안에는 말 그대로 기울어진 권력의 저울을 다시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들을 포함시키려고 만들어진 이야기들이고요. 우선 전라북도 고위직 여성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민중당도 그렇다고 보고요. 현재 9급 이상의 공무원 여성 비중은 높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사실은 여성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고위직 여성 할당제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반 이상의 여성이 고위직에 할당될 수 있도록 이것을 엄격하게 제도화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또한 전라북도 산하위원회 위원 성별 여성 과반으로 또 임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남성이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할 필요 있는 거고요. 전라북도 공직문화에서 야기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문제도 사실은 큰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 담당 부서 설치돼야 된다고 저희 녹색당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내 성평등한 환경 조성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차별 전담 보호관제도 저희 전북에서도 시급하게 도입될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성평등 계약제, 전라북도와 계약을 맺는 기업들이 성평등 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차별, 성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성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전북의 지원금을 받는 민간 단체들도 성평등,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무화해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면 짧게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질문은 이제 저희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가 있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인 고민이자 또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종교계의 오랜 오해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나 하여튼 사회적으로나 이게 또 일부 크게 과도하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녹색당에서는 성소수자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조금 기본 어떤 접근 어떤 철학이랄지 오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어떻게 풀어갈지 종교계 비롯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한번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재를 차별하고 혐오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하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성소수자입니다. 네, 이제는 혐오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위에 지방 정부가 나설 때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미투 운동 그리고 여성 혐오 그리고 성소수자 혐오 진짜 용기 내서 이제 말해주는 이들 너무 고마울 지경이거든요. 사실 성소수자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성 혐오 폭력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저번 달 전주에서 치위생사 성폭행 실패한 남성이 칼부림을 한 사건도 있었고요. 신시가지에서 50대 남성이 퇴근하던 여성 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하다가 칼부림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비단 혐오 폭력 여성에게만 향해 있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이 폭력 더없이 심각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 가정 내 성소수자 혐오로 인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대책 마련 상당히 시급합니다.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마련 필요하고요.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제 전북도 도입해야 합니다. 전북 교육청 관계기관 협력해서 인권 교육 강화시켜야 합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 녹색당이 막아내겠습니다. 공무원들로부터 인권 교육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성인지 관점 갖도록 교육을 강화시켜야 하고요. 아울러 전라북도와 연관된 사회적 경제 조직, 시민단체들 전부 다 인권 교육 다시 받아야 합니다. 네. 짧게만 좀 하나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아까 동물 복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도 동물 복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만 녹당도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던데 눈에 띄는 게 나머지 공약은 저희 당이랑 유사한 게 많았던데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이런 등등 포함한 이런 공약이 있던데 이런 데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동물복지 출산은 사실 전북에서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류독감 해마다 지역 출산, 농가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고요. 그 고통의 원인 예방이라는 이름 아래 조류독감 발생 지역 인근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살처분 한몫하고 있습니다. 살처분을 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마음, 그리고 끔찍한 그 살처분 현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담당 공무원들 모두가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비윤리적인 예방적 살처분으로 끔찍하게 생매장되고 있는 동물이 없도록 저희가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 해법을 도의회에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특히 전북에서 중요한 이유는 지난해 익산의 한 동물복지 농장에서 벌어진 살처분과 둘러싼 갈등 때문인데요. 만약 전라북도와 의회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동물복지와 과도한 살처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면 이와 같은 갈등은 사실 중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행정력이 발휘되지 않도록 의회가 나서서 적극 활동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공통 질문에도 있었는데요. 지방의회 문제, 이 문제가 주민자치 이런 문제가 실종돼서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주민 참여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주민 맞습니다. 참여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전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기본조례 그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지방의회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도 내년도 예산, 주요 사업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북이 나서지 않으면 민중당, 녹색당이 나서서 직접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책 토론 각각 10분씩 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출의 전라북도 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공통 질문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관련된 내용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전북 지역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면서 우리 지역 전북이 선점해야 할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건희 후보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민 여러분, 저희 전라북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아시겠지만 마한 백제로부터 시작돼서 찬란한 역사 문화, 근대 농업 농민혁명, 드넓은 호남의 평화지방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소유와 낙후 지역으로 돼버렸습니까? 관성과 안일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제 때가 왔습니다. 바로 통일 시대가 전라북도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일관되게 통일시대, 통일농업, 통일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는 전북의 강점인 농업과 식품, 먹거리를 매개로 해서 통일농업, 통일경제로 우리 전북이 주도해 나가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핵심적인 전쟁기지로서 새만금에 통일농업 전쟁기지를 만들어서 남북에 통일경작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진 쌀은 전량 북으로 보내고 북의 무궁무진한 천연 자원을 다시 우리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를 통해서 함께 상생하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가진 이 대한민국 최고의 곡창지대 농업의 농업 도시로서 농업 지역으로서 이 강점을 살려서 통일농업으로서 남북 교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전라북도가 현대차, 타타 등 상용차 중심 지역입니다. 북에 SOC가 열리고 있습니다. 건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상용차를 가지고 북과 협의해서 전북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선경 토론자의 답변입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4월 전북 결의 하나 주최로 전북 지역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방향 전망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기존에 발굴했던 산림 복원이라든지 자원 순환형 농축산 복합단지 조성 등을 재개하자는 도청의 제안도 있었고요. 89억 원 정도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다양한 민간 교류로
활성화하자는 방안도 제안이 되었습니다. 저희 녹색당은 지난 총선 때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자는 공약을 제안드렸었는데요. 북한이 핵 에너지보다는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 생산 사용 비율을 높이도록 태양광이나 풍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북에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에 관한 지역의 노하우라든지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북한의 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 예술문화 협력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문화예술, 전북의 문화예술 사업단이 공식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게 된다면 한국의 문화예술의 제2의 부흥기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북 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명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전북 지역에 숨겨져 있는 문화와 예술, 유적 등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공통질문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질문인데요.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 골목 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현재 보면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고 기업형 슈퍼마켓, 노브랜드, 여기에 다이소까지 대형 유통업체의 확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기업 업체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토론자부터 답변하시죠. 네, 이미 우리 사회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녹색당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면 대형마트, SSM처럼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 규제하는 거 우선입니다. 전북도 대형마트가 이미 많고 지난 3월에는 이마트 노브랜드가 익산시에 입점해서 소상공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도의 명확한 입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을 멈추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생태계의 작은 가게, 오래된 가게, 새로운 가게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하겠습니다.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을 이야기할 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뭘까요? 상가의 외관을 리모델링하고 간판을 시에서 디자인해 주는 게 경쟁력 강화일까요? 지금 필요한 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유지될 수 있는 지역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별 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로는 지금의 어려움 풀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 전북 차원으로 더 늘리는 방안 또는 앞서 말한 기본소득 대안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이번에는 전권희 토론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선거 때 가게를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상인들이 그 한탄과 그 목소리가 정말로 후보들의 그런 마음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참 상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이미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기업들이 동네 작은 것까지 다 진출을 못하도록 그런 업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는 이게 대통령 그 산하기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이게 실효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좀 강력한 특별법으로 격상을 시켜서 정말로 중소기업의 그런 영역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 시간이 일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 국회에서도 복합 쇼핑몰 등 새로운 이런 대형 유통센터가 진출할 문제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으나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인들에게 실제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핵심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전라북도 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이제 모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두 후보에게 미처 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 마무리 발언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권희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동인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현재 정말로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더 이상 무사와 안일 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낙후와 소외, 변방이란 이런 자주 섞인 목소리에 묻혀 있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통일시대, 새로운 저희 전부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농업은 옛날 산업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말씀했듯이 농업은 21세기 최대의 전략 산업입니다. 수많은 연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산업입니다. 농업을 통합과 통일과 결합시켜서 통일 농업으로 전북 경제를 세우고 나아가서는 전북의 새로운 정치판을 바꿔야 합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여전히 일당 독주에 묻혀 있고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전북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워주십시오. 민중당이 함께 새롭게 전북을 바꾸고 여러분 함께하는 정치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성경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제 전북은 고리타분한 개발주의와 권위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미투 열풍이 차별의 벽으로 존재했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전라북도가 이제는 변화의 물결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전주에서 있었던 퀴어 문화 축제, 이제는 내 곁에 존재하는 성소수자들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농산어촌 마을의 공동체 문화는 다양한 존재와 가치가 공존하는 건강한 지역순환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새만금과 케이블카 같이 주민과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개발 사업,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막아내야 합니다. 이제는 경쟁과 개발의 논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환경 정의가 실현되고 폭력과 배제의 논리가 아닌 평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전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라도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민중당과 녹색당 두 후보의 토론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두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 방송은 모바일과 인터넷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아울러서 역시 유튜브 전북 KBS 뉴스 전북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라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7회 전라도 2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4일 오전 10시부터는 순창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역시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